자, 오늘 할 내용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함수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함수를 하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될 함수가 수학 통계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논리 텍스트 함수가 있고, 그리고 뭐 찾기 참조 함수, 그다음에 D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함수들은 크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함수가 다섯 문제가 있는데, 함수 다섯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 몇 개? 두 개 이상만 맞추면, 예, 두 개 이상만 맞추면, 예, 76,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다 맞아야 되겠죠. 60점 만점이라고 하고, 함수를 두 문제만 맞추면 76점이 되잖아요. 그 전략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한 문제 더 여유롭게 세 문제를 맞춘다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좀 운도 따라줘야 돼요. 예,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함수를 보면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 함수들을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런 수학 통계 함수, 그다음에 논리 텍스트 함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까다롭게 나오는 데가 여기 찾기 참조 함수, 뭐 VLOOKUP이나 HLOOKUP을 뭐 엮어서 나온다든가, 예, VLOOKUP과 HLOOKUP과 인덱스를 섞어서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걸리면은 좀 짜증날 경우가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D 함수라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또 좋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했었죠. 예. 이거는 어제 했었습니다. 라지 함수, 스몰 함수. 라지 함수, 스몰 함수 다시 해 볼까요? 그러면 까짓 거? 예. 다시 합시다. 뭐 어제 했다고 해서 땡 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 다시 해 보죠, 뭐. 자, 그러면은 171 페이지 1번 문제라고 돼 있죠. 그러면 171 페이지 1번 문제니까 어 일단은 가 봅시다. 일단은 암호표를 열고 171 페이지면은 11 회가 되겠네요. 11 회. 잠깐 이거 끄고 해야겠다. 10 일에 암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 자, 요렇게 나왔는데, 자, 계산 작업 요렇게 되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지금 페이지가 171 페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부터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함수 공부는 답 보며 하자. 답 보며 하자. 예.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잘 읽어야 되지만 어 답을 보면서 하자.
이게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예 그게 일단 제 지론이에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1에서 성적 C 3번 셀에서 표1에서 성적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로 어 표시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표1이 이거예요. 표1이 이건데 이 C 3 번부터 C 10번 셀 중에 어 여기 인제 3 등, 3 등인 점수를 여기다가 찾아서 써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인제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엑셀 문제가 이 커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줘요. 라지 함수가 있고 맥스 함수가 있고 스몰 함수가 있고 민 함수가 있어요. 근데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지. 알맞은 함수와 엔드 연산자 사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4개 중에 하여간 뭘 사용하든지 이 4개 중에 네가 알아서 사용해서 답을 찾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ITQ 엑셀 같으면은 아예 함수를 줘요. "뭐뭐만 사용해라."라고 주는데 여기는 내가 함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라지 함수는 뭐다? 라지 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대값 찾는 거예요. 예. 선택한 셀 범위에서 n 번째 해당하는 최대값, 세 번째 값 찾아라. 또는 스몰 함수는 그 반대죠. 이 라지 함수 같은 경우 1 등부터 찾아 내려가는 거지만은 스몰 함수는 꼴찌부터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가. 예. 그래서 라지 함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찾아 내려가는 구조지만 스몰 함수는 맨 꼴등부터 시작해서 위에 1 등까지 위로 찾아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어떤 건지 좀 느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찾는 거고 민 함수는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면은 좀 좋겠습니다. 네. 지금 늦게 들어온 학생들 학번 이름 좀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그 함수를 계산하고자 하는 그 셀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함수 삽입이라고 돼 있죠. fx. 요거를 클릭을 하죠. 자 그다음 함수 마법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라지라고 함수 이름을 직접 타자를 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라지라고 찾아 넣고 엔터를 치면 함수를 여기 직접 찾아 줘요. 그리고 뭐 한다? 확인을 눌러 주면은 라지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라지 함수의 그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데이터 집합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라고 돼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데이터 집단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어레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수가 요걸 이제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인수라고 얘기하는데 인수가 여기에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K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를 클릭하면 여기 어레이는 K 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레이가 데이터 덩어리예요. 예.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거든요. 데이터 영역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나중에 hlookup 함수나 vlookup 함수나 이런 함수에 보면은 어레이라는 말이 그 인수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데이터, 데이터 표, 데이터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 영역을 좀 골라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거죠. C 3번 셀부터 C 10번 셀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이 데이터 영역에서 3등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K는 뭐라 그랬어요? K는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몇 등 구하라고 그랬죠? 3 등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봅시다. 수식 결과 90.5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미리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확인. 자, 90.5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지금은 컴퓨터로 풀었죠. 예, 손퓨터로 검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함수를 계산한 값이 90.5가 맞아? 라는 거를 손퓨터로 여기서 보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큰 게 93.6이고 그다음에 91.6이고 마지막에 그 세 번째가 90.5가 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저기 시험 다 보고서 "교수님 다 풀어서 함수 다 풀었어요." 말은 그랬는데 나중에 점수표 보니까 빵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풀었다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푸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함수 문제 풀고 그거를 손퓨터로 이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죠? 문제. 뭐가 있었냐면 요거. 예. 엔드 연산자 사용해서 이렇게 85점 이거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뭐 만들면 되지 뭐. 예. 그다음에 자, 어떻게 한다? 여기다 클릭, 수식 입력줄에 엔드 연산자 요거 넣고 큰 따옴표 점 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90.5점이라고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예, 라지 함수를 사용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요걸 요렇게 붙인 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90.5점 예, 가뿐하게 하나 8점짜리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듣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 어떤 걸 여러분들이 또 풀어서 맞춰 줘야 되냐면은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예, 요것도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요거요. 3번 같은 거는 필수 꼭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1 번과 3번 정도는 좀 풀어 주고 와야 돼요. 예. 그래야지 합격이 돼요. 그다음에 보너스로 더 푼다면은 5 번. 예, 5 번. 3 번하고 5 번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풀어 나갈 거거든요. 예, 이거. 그다음에 4 번이 좀 뭐 굉장히 깨까다로워 보이는데 4 번이 또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가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한 4 문제 정도 풀고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름 들어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끝났고 얘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가면 자, 요거 봅시다. 카운트 이프. 이거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있고 복수로 카운트 ifs라는 ifs 복수예요. 예. 요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카운트 if는 뭐냐면 카운트가 뭐죠? 숫자를 세는 거예요. if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의 셀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뭐냐면은 C3번에서 F3번 영역에서 80점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계산해 달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예, 무조건 예, 맞춰야 돼요. 자, 74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4번. 자, 여기가 이제 몇 회냐면 3회. 예, 3회. 3회 4번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 있다. 예.
자, 표 4에서 직위가 팀장이 아닌 사원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직위에서 다 표 4에서. 그럼 표 4는 도대체 뭐야? 예, 표 4는 뭘까? 이게 사회죠. 사회를 블록으로 잡고 3회구나. 3회. 예, 3회. 컨트롤 C 블록으로 잡고 그다음에 3회. 얘는 필요 없죠. 예, 필요 없고. 자, 계산 작업에 가서 표 몇 번? 예, 4번이죠. 표 4번 여기 있어. 표 4번이 여기에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팀장이 아닌 직원 수라는 거예요. 팀장이 아닌 직원 수. 자, 그러면 팀장인지 아닌지 어디 있죠?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팀장이 아닌 직원 수. 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셀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함수 삽입 fx 들어가 볼게요. fx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unt if라고 쓰면 돼요. 예, count if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자, 그럼 count if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확인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 인수가 나와요. 자, count if 함수 여기 설명이 나왔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팀장이 아닌 직원을 찾아 몇 명인지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인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레인지하고 크라이테리아. 자, 레인지를 클릭하니까 여기 뭐라고 설명 나와요?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아까 그 라지에서 누구하고 비슷한 거죠? 어레이. 예. 어레이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왜 여기는 어레이라고 안 썼어? 이거 좀 다르게 써야죠. 똑같이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레인지는 범위예요, 범위. 데이터 범위. 예. 그러면은 크라이테리아 볼까요? 크라이테리아는 숫자식 텍스트 형태의 뭐 조건입니다. 조건. 그럼 여기 크라이테리아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팀장이 아닌, 팀장이 아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는 쓸 수 있어? 팀장은 쓸 수 있지,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쓰면 그냥 팀장인데, 팀장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예. 팀장이 아니다. 팀장이 아니다를 이런 식으로 써요. 팀장이 아닌 거. 예. 그 다음에, 그럼 팀장이 아닌 거는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예.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에서 직위 바로 밑에 팀장 대리 사원 여기에서 팀장이 아닌 거 찾아서 숫자 세면 되잖아요.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니잖아. 팀장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지정을 해 주면 블럭으로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6이라고 나오죠. 진짜 컴퓨터로 볼까요? 대리, 사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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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여섯 명 맞죠? 눈으로 확인했으면 뭐 한다? 확인. 이렇게 요렇게 해 주기만 하면은 끝나죠. 그런데 뒤에다가 뭐 해 달라고 돼 있죠? 예, 명 붙여 달라며. 예. 그러면 명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여기에다가 뭐 한다? 엔드 연산자 이거 써야 되죠. 이게 엔드 연산자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명 이렇게 써 주고 엔터만 쳐 주면은 들어간다고요. 가뿐하게 8점 가져오는 거죠. 자,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은 요거 1번 괜찮아요. 예, 1번 쉽게 의외로 1번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요런 거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요것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더 쉬워요. 예, 이건 더 쉽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풀었죠. 근데 이거는 좀 더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요 이 문제를 만나면 최소한 여러분들 3 문제에서 4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공을 이제 갖고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볼게요. 직위가 팀장이 아닌 사원 수를 여기서 인제 사원 수를 이제 계산해 달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 sumif는 뭐냐면은 썸이 인제 합계죠. 예. if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것들이 합계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sumif 함수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count if는 count 숫자를 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그 값의 숫자가 몇 개냐 수를 센다 이거죠. 여기 사원 수잖아요. 사원 합계 아니죠. 자, 그다음에 average if는 뭐냐면은 average가 평균이죠. 평균인데 조건에 맞는 것들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사원 수 요걸 딱 보고 '아 카운트 if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낌이 팍 오면은 요거 인제 푸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운트 if 하나만 풀면은 서운하죠? 자, 198 페이지 4번 가 보겠습니다. 예. 198 페이지 4 번. 여기는 13 회예요. 예. 13회 가 보겠습니다. 13 회. 얘도 필요가 없어요. 닫고. 자, 암호가 나와서 이렇게 붙여 놓고 자, 계산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문제가 197 페이지니까 197 페이지니까 자, 보겠습니다. 197 페이지에 얘가 몇 번 문제냐면 여기 있죠. 예, 4 번. 표사에서 20 평대 20 평대 매매 건수를 구하여 맞나? 잠깐 좀 볼게요. 198 페이지 4 번. 예. 자, 표사에서 평수가 20 평대 매매 건수를 구하여 제26번 셀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은 sum if s, count if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이 중에 함수 골라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um if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합계를 계산하는 거야. 조건에 맞는 것들이 합계. 자, sum if s는 똑같아요. 합계를 구하는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그럼 여기는 조건이 여러 개. 왜? S, 복수에 S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하나, 여기는 조건이 여러 개는 뜻이에요. count if는 조건이 맞는 것의 개수. 그러니까 답이 뭘 찾아가야 돼요? 예, 4번에 요 count if 함수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표 4번으로 가서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게 평수가 20 평대 매매 건수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쉽지 않다.' 어 이건 쉽지 않은데 평수가 20 평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어떻게 풀까? 잠깐 좀 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까?
예.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그 밑에 있는 거 잠깐 나와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카운트 if를 두 번을 계산해야 돼요. 카운트 if를 두 번을 계산해야 되는 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답을 좀 볼래요? 답. 답이 어디에 있냐면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 저기에 있어요. 그 206 페이지에 있어요, 답이. 예, 답이 206 페이지에 있는데 자 206 페이지 잠깐 가 볼까요? 요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이거는. 206 페이지에 좀 더 내려가야겠네. 네, 여기에 있죠. 예,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어떻게 풀었냐면은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20 평대 매매 건수예요. 20 평대 매매 건수인데 이거를 문제에서 20 평대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 조건식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게. 자, 그 지금 평수가 보면은 20 평대라고 한다면은 20 평대면은 어떻게 돼요? 20 평에서 29 평까지가 20 평대잖아요. 일단 논리적으로. 맞죠? 예, 맞아요. 20 평에서 29 평까지가 20 평대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논리식을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려면 뭐 AND 함수를 써라, OR 함수를 써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딸랑 여기 있는 문제는 뭐를 쓰라고 돼 있죠? SUMIF, SUMIFS, COUNTIF 이것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작업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거 전체, 이거 전체. 여기 지금 20평 이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적당한 셀 하나 여기 찍으세요. 이게 좀 난이도와 복잡도가 좀 있을지언정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제가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0평 이상인 거, 20평 이상인 거 그거를 한번 카운트 이프 함수로 계산해 볼게요. fx 찍고 여기다가 어 하려고 했더니 카운트 이프 함수가 이미 내가 썼던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일단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레인지하고 크라이테리아를 잡아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지금 20 평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다 계산을 해. 그럼 지금 보면은 20 평대도 있고 30 평대도 있고 40 평대도 있잖아.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인제 20 평대도 있고 40 평대도 있고 30 평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평수 잡아 볼게요. 전체 평수 이렇게 잡아 주고 자, 근데 전체 평수에서 오로지 20 평 20 평대면 29 이하 29 이하의 평수만 따로 계산을 해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30평 이상. 그러니까 20평 이상인 그 아파트 수 빼기 30평 이상으로 빼 버리면은 나중에 두 개 합 차이에서 뭐만 남아요? 20 평대만 남잖아. 그렇죠? 다시 설명해 볼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를 보면 20 평대도 있고 30 평대도 있고 40 평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아파트 전체를 다 계산을 해 보고 몇 개인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를 아까 지금 여기 레인지 이 그 표 범위에서 H17 번부터
H25번까지 잡았죠. 자,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조건이 중요해.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체 아파트 수를 계산하기 위한 조건식을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크거나 같다 20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잡아주고 지금 여기 하고 요 위에 제가 클릭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지가 들어가요, 알아서. 예. 자,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온대요? 9개가 나온대요. 그 얘기는 여기가 9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확인을 클릭을 해요. 예, 그럼 9. 그럼 그 밑에다가 셀을 클릭을 하고 이제는 다시 또 fx로 들어가서 count if 함수 또 계산할 거예요. 자, 뭐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30평 이상. 그러면은 30평대와 40평대 이상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일단 계산하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 레인지는 30평 이상대 아파트의 숫자를 세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평수를 이렇게 잡아 주는 거죠. 잡아 주고 잡아 주고 그다음에 여기 크라이테리아는 얼마냐면은 30평 이상을 잡아 줄게요. 처음에 크라이테리아는 20평 이상을 잡았잖아. 근데 지금 두 번째는 30평 이상을 잡을 거라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30 요렇게 입력해 주고 예, 이 바깥 영역을 위쪽 레인지를 한번 클릭해 주면 그 값이 몇 개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7개라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 확인을 눌러 주면 되는 거야. 진짜 20평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20평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 전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20평 지금 여기는 뭘로 계산했죠? 30평 이상이라고 했죠. 아, 지금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20평은 어떻게 계산했나? 크거나 같다 맞는데? 예. 일단 한번 일단 해 보죠, 뭐. 예. 그래서 여기는 크거나 같다 20, 크거나 같다 해서 20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 밑에는 예, 크라이테리아가 예, 30 이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렇게 계산해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린 적 있죠. 요 밑에 있는 요 함수 요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는 빼고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이게 하나 방법이야. 예, 블럭을 잡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예, 컨트롤 C. 그다음에 ESC 키 눌러서 복사한 흔적을 없애줄게요. ESC 꼭 눌러야 돼. 안 누르면은 망해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 함수를 클릭을 해요. 위 함수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놓고 위에 여기 수식 입력줄 요 카운트 함수 뒤에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빼기를 입력해요. 그다음에 컨트롤 V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됐어? 함수 빼기 함수가 된 거지. 예. 그리고 뭐 한다? 엔터. 그럼 여기 값이 뭘로 변했어, 갑자기? 2로 변한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얘를 그대로 블럭을 떠서 컨트롤 X 그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해 볼게요. 다시 아까 내가 잘못한 거 있다. 예. 컨트롤 Z 예. 여기를 블럭을 다 잡고 컨트롤 X 그다음에 ESC 키 눌러서 흔적을 없애고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해 주면 여기 그대로 값이 이동이 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딜리트 이렇게 지워 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20평대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있네? 답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정답은 뭐로 나왔죠? 정답 한번 잠깐 볼까?
예, 13의 정답 예, 3. 3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 계산됐다는 얘기지 뭐. 예. 뭐가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어 H 17 번부터 25 번.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돼서 이 꼬이잖아요. 이렇게 꼬이게 되면은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다? 컴퓨터. 예. 컴퓨터로 풀어 봐야 돼요. 컴퓨터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 숫자만 딸랑 나왔다고 해서 어 저 다 풀고 나왔어요. 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꼭 풀어 봐야 돼요. 예.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다시 한번 해 볼까? 함수 마우스 fx 카운트 if 잡아 주고 자 레인지는 어디로 가요? 평수. 여기에서 이만큼 잡아 주고 이만큼 잡아 주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20 요렇게 잡아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줬더니 9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시 함수를 넣을게요. count if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레인지가 똑같죠. 이제는 30평 이상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 블록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는 크거나 같다 30. 예. 이 결과를 보고 싶으면 위에 셀을 클릭해 주면 되죠. 이젠 또 6이 나오네. 예. 일단 확인. 9가 나오고 6이 나오죠. 왜 그럴까?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는 빼고 컨트롤 C 그다음에 복사한 흔적 없애요. ESC 키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그다음 여기 클릭하고 여기 빼기 입력하고 컨트롤 V 그다음에 엔터. 그럼 답 3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딜리트 키 눌러서 이 셀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이제 없애줘요. 자 그다음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동만 해 오면 되잖아. 어떻게 한다? 블록 전체 잡고 컨트롤 X 그다음에 이동한 흔적 없을 거예요. ESC 키 눌러서 없애주고 그다음에 여기 클릭 컨트롤 V 해 주면 3 이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블록 잡고 딜리트 이렇게 잡아 주면 돼요. 그럼 아까는 왜 2가 나왔을까? 예, 아까는 왜 2가 나왔을까? 이게 두 번째 카운트 if를 계산하는데 뭔가 블럭 블럭을 잡는다든가 아까 저기 뭐야 평수에서 셀 블록 잡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자 여기 문제에서는 또 뭐를 해 달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는 문제 잠깐 가 볼게요. 문제에서는 뒤에 그냥 없죠. 그냥 몇 개만 계산해 달라. 그거만 있는 거죠. 문제 잠깐 볼까? 그렇네. 그냥 그냥 엔드 연산자 사용해서 뭐를 만들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계산하는데 제가 이건 어떻게 계산했죠? 예. 카운트 if를 두 번 계산을 했어요. 하나는 20평 이상인 거 그래서 이 전체 숫자를 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평 이상인 것만 따로 계산을 해서 카운트 if 함수를 두 개를 만들고 카운트 if 함수를 복사해서 카운트 if 함수에 빼기 연산자 넣고 컨트롤 V에서 붙여서 하나의 함수식을 만들어 버렸죠. 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잘라내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 문제가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함수가 쉽지. 함수가 쉬운데 그렇게 함수를 잘 풀 수 그러니까 함수를 푸는 연습이 숙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카운트 이프 함수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20 평대라는 논리를 과연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어려웠었던 것뿐이지.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8 페이지 3번 문제 가 볼게요.
예, 98페이지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98페이지 3번이라 어, 5회예요. 5회. 5회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갈 거예요. 자, 5회 문제인데 여기 문제는 뭘 풀어보려고 하냐면은 count if s. 예, 이거는 뭐냐면은 조건이 여러 개예요. s가 복수의 s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이 문제를 3번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예, 5회죠. 예, 좀 내려가면 나올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표 3에서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천 이상, 6천 미만인 완구 수를 셀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대한민국이면서 무슨 저기 같아. 고급 필터 문제 푸는 것 같죠? 예, 고급 필터 문제 푸는 것 같죠?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60만 미만인 완구수를 이 25번 셀에 표시하래요. 자, 근데 함수는 몇 개가 나왔지? 3개. sumif s. 그러니까 sumif 함수의 s니까 조건이 여러 개인 것의 합계죠. 근데 여기 합계 계산할 수 없잖아. 완구 수를 찾으라고 돼 있는 거지. 합계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다음에 average if s. 이것도 조건에 맞는 평균. 여기 평균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sumif, average if 아니지. count if s는 뭐예요?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를 찾는 거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완구 수. 그래서 여기는 count if s 함수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어찌 풀어야 되느냐? 예, 뭐 잘 풀어야죠, 뭐.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표 4번, 표 3번이죠. 표 3번이니까 일단 여기를 가볼게. 음, 표 4번. 이거 아닌가? 5회 맞는데? 지금 몇 번을 풀어야 되는 거죠? 3번. 여기 있구나, 3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자, 애니메이션 캐릭터 완구 판매 현황표. 일단 여기 클릭하고, 예, 함수 마법사 fx, 함수 삽입 fx. 자, 여기에다가 씁니다. count, if s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함수가 알아서 딱딱 찾아주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여기 범주 가서 골라와야 돼요. 골라와야 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함수 이름을 거기 시험지에 나와 있잖아요. 오타 안 나게 치고 예, 엔터 치면 이렇게 그 함수 선택 상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짜잔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 아까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range criteria 이렇게 나왔었죠. count if 함수 같으면은 range criteria. range는 뭐예요? 그 찾을 값이 있는 것들의 데이터 범위.
있으니까 레인지고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count if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니까 범위와 조건도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따져서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 하나씩 가 보죠.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래.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range 1, range 1, criteria 1. 자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뭐였어요? 아까 원작지가 뭐라고? 대한민국. 그럼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씁시다. 예.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그리고 범위는 어디 있어요? 범위. 여기 레인지 1 번에 이 범위는 어떻게 잡아 줘야 돼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그 영역이 어디냐는 얘기야. 원작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잡아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하나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죠?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자 이게 뭐야?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예.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예. 그거 잡아 주면 되지 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잡아 주면 돼요?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이니까 일단 얘도 크라이테리아부터 잡아 볼까요? 여기 클릭하면 얘가 또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안 나왔다 해서 또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크라이테리아가 얼마 이상? 50만 이상.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문제에서는 어디 갔어? 50만 이상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50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개. 마치 뭐처럼? 고급 필터에서 조건식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서밋 함수, 카운트 if 함수, 고급 필터 조건식 쓰는 거 똑같습니다. 얘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문제가 아까 여기 나왔잖아. 어디 갔어?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이라고 됐으니까 그 판매 금액 영역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예. 216에서 224.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216에서 216에서 224 여기 판매 금액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요만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50만 이상인 것들을 찾는다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제는 뭐 이하가 있어?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요거 60만 미만 있죠. 근데 60만 미만인데 뭐가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60만 미만이니까 이 판매 금액이 60만 미만 거를 조건을 하나 또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교수님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크라이테리아 3번이 안 보여요. 아, 칸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보여요. 하도 많이 누르는데 11번까지 내려갔네. 예.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보이죠. 자, 크라이테리아 3번이 어떻게? 60만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작다. 6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죠. 미만은 는이 없잖아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고. 미만은 그냥 작다만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범위는 또 어디를 잡아줄 거야? 역시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판매 금액이 60만 미만이니까 요 판매 금액을 또 요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 예. 그런 게 몇 개 나왔다는 얘기죠?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확인 눌러놓고 봅시다. 자, 컴퓨터로 찍어 볼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자, 그 다음에 50만 이상, 60만 미만. 여기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지. 이렇게 찍어보면은 지금 카운트 이프 함수로 나올 게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요. 얘는 46만이니까 50만 이상이 아니까 얘는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딸랑 두 개. 예.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몇 개, 엔드 연산자 써서 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엔드 연산자 써서 푸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있네. 개 있네. 예. and 연산자 써서 개를 붙여 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and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 개 이렇게 하고 어 엔터 쳐 주면 되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는 예. count if s 는 count 예. 지금 뭐 나오지? 예. count if s 괄호 열고 if s 괄호 열고 자 그랬더니 요 밑에 뭐 나오는 거 이거 보여요? 예. 이거 함수 프로그램 하는 코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그 함수 마법사 쓰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푼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쉴 거냐면은 1시 5 분까지 쉬겠습니다. 예.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